택배회사가 이전한 후 지자체 시설물을 보관하다 공터로 방치돼 우범화 우려가 있었던 부울고속도로 고래진 1교 하부 공간의 활용 방안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쉼터가 조성됩니다. 부산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거 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 럭키 세븐하우스, 공적 임대주택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LG엘로비전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부산 지역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후보와 노동자, 부울경의 언론 노출 빈도가 높았습니다. 부산시가 한눈에 보는 2022년 부산 관광정책 지도를 제작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해 헬로TV 부산 뉴스에서는 불법 전유로 몸살을 앓고 있던 송정동의 한 도로의 개통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도로 인근에 국유지로 오랜 시간 공터로 방치돼 우범화가 우려되는 공간이 있었는데 주민 쉼터로 조성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울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송정동의 주거단지 인근 도로입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도로를 불법 점유했고 도로 위에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쌓여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곳입니다. 해운대구는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보행로와 도로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정비된 도로에 위치한 부울 고속도로 고래진 1교 하부 공간 활용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꽉 막혔던 길이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정비되고 주민들의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오랜 시간 방치돼 이 골칫거리였던 이 공터도 주민 쉼터로 변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공간은 택배 회사가 이전한 후 해운대 해수욕장 시설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다 오랜 시간 방치돼 왔습니다. 번듯한 도로가 없다 보니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겁니다. 개방되지 않은 유휴지로 지역 주민들의 우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도로가 생기면서 송정 어울림 체육 공간 조성이 결정됐습니다. 도로 개통 후 꼭 1년 만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기 굉장히 불편했고 또 여기는 교행이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여기 길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입주민들이 공간 활용도 되고 또 쉼터도 되고 이러니까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운동과 휴식 공간이 될 송정 어울림 체육공원은 3억 원의 예산으로 이르면 4월 말부터 공사가 시작돼 7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소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시니어 놀이터도 들어섭니다. 공공용지를 임대를 통해서 활용하던 이 공간을 임대 계약이 완료된 시점을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 하부 공간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막혔던 길이 뚫리고 방치됐던 공간도 활용 방안을 찾으면서 되살아난 골목의 활력에 지역 주민들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우리 지역의 관심 키워드를 살펴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부산 지역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 달,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갈아치웠습니다. 예상대로 코로나, 감염증, 확진, 코로나 바이러스 등 코로나 관련 키워드가 가장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코로나를 제외한 첫 번째 주요 키워드는 후보입니다. 지난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당연히 출마 후보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는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대선 이후 각 선거구별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고 이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노동자입니다. 옛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 노동자 김진숙 씨. 노동운동을 하다 1986년 해고된 이후 해직 노동자로 복직투쟁을 벌인 지 37년 만에 명예복직을 했습니다. 수십 년을 끌어온 사태가 해결되면서 노동계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계각층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고 언론과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울경 키워드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는 최근 부울경 메가시티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등 특별연합의 핵심 내용을 담은 특별자치단체 규약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치면 다음 달 내로 특별연합이 출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선 일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출마 예정자를 비롯해 도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지방선거 이후로 행정 절차를 보류하자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을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지역 이슈였습니다. 부산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거 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신혼부부 럭키세븐하우스, 공적 임대주택 확대, 희망더함 아파트 등 총 3가지입니다. 신혼부부 럭키세븐하우스 사업은 부산시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기업 기부채납주택을 확보해 7년간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사업 대상 주택 30호를 시작으로 1,300호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또 매년 10,000호 규모로 건립해온 공적 임대주택을 올해 17,500호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희망더함 아파트 사업은 역세권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주택을 민간주택 사업자가 인근 주택 가격의 80% 수준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관건은 민간주택 사업자의 참여인데 시는 용적률 완화와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이끌 계획입니다. 시는 지침 개정과 조례 제정 등 관련 규약을 정비해 올해 하반기 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우리 시의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완성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윤 부산시의회 의원이 영도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시의원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실적을 토대로 영도를 전국 최고의 문화, 관광도시 벨트로 구축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부산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시의회 도시안전위원장과 교육위원으로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화재 및 재난, 범죄와 먹거리로부터 안전한 영도, 자녀 교육 걱정 없는 교육도시 영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윤 부산시의회 의원은 제6대와 7대 영도구 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네, 20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707명입니다. 10,000명 아래로 떨어졌던 확진자 수가 하루 새 2만 명대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사망자는 48명으로 이 중 47명이 기저질환이 있었고 연령대별로는 90대 이상이 12명, 80대 17명, 70대 14명, 60대 3명, 50대 이하 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94명으로 늘면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은 완화됐는데요.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국적으로도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거리두기가 소폭 완화되면서 우려와 기대, 다양한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30-40명 확진이 다음 주 정도가 된다면은 아마 정점을 다시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주말 정도가 된다면은 약 1,00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인구의 20% 이상이 자연 감염 후 면역을 얻게 됩니다. 또 지금 우리의 상황은 지속적인 방역 완화와 학생들의 개학, 대선까지의 여러 가지의 경과들, 또 이 상황들을 보면은 당분간은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유행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아직까지는 이 기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길어도 한 달 정도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단 검사를 받아서 더 이상 전파를 막고 이 유행의 파도를 넘어간다면은
한두 달 안에 일상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확진자 수가 확대되면서 무엇보다도 의료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실제로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예, 지금 중환자 병실 가동률이 약 60% 후반대이고요. 오늘 지금 발표된 중환자 수들을 보면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더 위험한 부분은 최근에 며칠간 300명 이상씩 계속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신규 중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중환자와 사망자는 이미 2, 3주 전에 확인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기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 이하였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이것이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난 영향으로 의료체제 역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네, 정부가 현재 감염병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급으로 하향할 때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예, 에볼라와 같은 1급 감염병, 이게 약 17개 종류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외하게 되면은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24시간 이내에 신고 의무, 전수조사의 의무, 음압격리 치료 의무들이 없어지는 반면에 이 확진자는 일반 병상에서 치료가 가능하게 되고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상 의료가 가능할 수는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격리 기간 중에 보상이라든지 치료비 지원 등이 없어지게 되면은 개인 부담이 커지게 될 수가 있어서 이 2급으로 제외하는 것은 또 1급에서 제외하고 2급이 되는 것 또는 혹은 4급까지 완화하는 것은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이 오미크론 유행이 어느 정도 감소 시기에 들어갔을 때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부산의 관광 콘텐츠를 관광 지도로 제작해 공개합니다. 부산시는 한눈에 보는 2022년 부산 관광정책 지도를 제작해 부산 관광 포털 비짓 부산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도에는 이번 달 말 개장하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롯데월드와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하는 수륙양용 투어버스, 9월 개장 예정인 태종대 자동차 극장, 12월 운영하는 낙동강 친환경 탐조선 등 지역별 신규 관광지가 담겼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시내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 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한 택시 사고 원인은 택시기사 A씨의 과실로 결정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 사고 전 속도가 시속 70km 정도로 출발부터 사고 발생까지 브레이크 등 점등을 포함해 제동 신호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근거로 가속 페달이 파손됐는데 사고 당시 A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A씨의 부검 결과 음주나 다른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고 차량이 심하게 불에 타 엔진과 제동 개통 검사는 어려웠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 5층에서 택시가 외벽을 뚫고 차량 3대를 덮친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22일 오전 11시 23분쯤 부산 진구 계금동에 위치한 한 포장마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진 소방서는 흰 연기가 외부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10분 만에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23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반여 일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에 반여 다 함께 돌봄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반여 다 함께 돌봄센터는 해운대구 다 함께 돌봄센터 4호점으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시설입니다. 해운대구는 9천만 원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전용 면적 86.16제곱미터에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실, 사무실을 조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